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20강의 세 번째 문제는 철학에 관한 내용. 철학은 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마디로 철학한다고 해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지만 철학은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학교는 바로 스킵해 주시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철저하게 암기하고 무슨 내용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바로 구문 독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re's an old saying that philosophy doesn't bake any bread. 대절로 설명하는 이 부분은 동격의 대수로 앞에 있는 명사인 saying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격의 대수는 앞에 있는 saying과 같은 내용이니까 철학은 어떠한 빵도 굽지 못한다 라는 오래된 속담이 존재하죠. Which is supposed to indicate its uselessness.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로 추정된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suppose는 기본으로 추정하다, 의역, 추정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이렇게 보시면 추측하다 내지는 추정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be supposed to가 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하나의 구별된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이 suppose라는 단어가 추측이나 추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추측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러기로 되어 있다라고 의역을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문장에서는 추정이나 추적, 추정이나 추측하다라는 뜻으로 추정되어진다로 그냥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철학이 갖고 있는 uselessness, 즉 사용이 없는 것들, 무용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라는 맥락이죠. However, let's not miss the forecast forest because of the trees. 하지만 숲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the trees, 나무 때문에.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빵을 못 만든다고 해서 철학이 갖고 있는 큰 장점과 그 효용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맥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ree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앞에 있는 useless란 단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철학과 forest는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의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 숲이라 하는 것은 철학이 갖고 있는 가치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 제가 적어볼까요? 철학의 가치라고 하면 이쪽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철학의 가치라고 보면 이 녀석을 the forest, 숲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숲이 지칭하는 바는 철학으로 써도 되겠지만 넓게 봐서 철학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시죠. 철학은 may not actually put food on the table. 실제로 음식을 테이블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효용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it does do something else that is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does는 do라는 동사 앞에 있어요. 오타 아니고요. 두 동사 앞에 있는 두 동사는 강조하는 do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does가 시제를 갖고 있죠. es라는 3인칭 단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처럼 쓰였고 그 뒤에 있는 do, 하다라는 뜻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강조하는 거를 해석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한다! 내지는 힘을 써서 한다! 이 정도 되는 거죠. 다른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를 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이때 does라고 써야지 do라고 쓰면 it이라는 녀석과 주어동사 일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ven more important에 나와 있는 even은 소유격 아니고요.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로 많이 쓰이죠.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된다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잘라질 수 있는데 테이블 위에 둘 수 없다는 얘기는 테이블에다 음식을 둘 수 없다는 얘기는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숲이고 철학의 용도, 철학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hilosophy decide who owns the bakery. 철학은 누가 베이커리를 소유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줄을 치고 있는 문장은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이라 하면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오는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용도는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역할로 하는 절로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다 타동사의 목적어 혹은 목적어와 비슷한 명사절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단어의 순서 그리고 명확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이쪽에 한번 보면 who라는 녀석과 who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와 비슷하게 또 생겼죠.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who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대명사처럼 보여서 선행사를 찾게 되는데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누구라는 뜻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죠. 그러면 의문사가 되는 거니까 질문했잖아요. 누구? 질문했잖아. 어떤? 질문했잖아. 그럼 이 녀석이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Who owns the bakery? 누가 빵가게를 소유할 것인가? 누가 빵을 먹게 될 것인가? 어떤 what circumstances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빵을 먹게 될 것인가를 철학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교재 지금 20강의 세 번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문법 사항은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이쪽에다 적어놨었죠. 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할 때는 의문이라는 것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빵집을 갔니? 근데 이거를 갔는지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바뀌진 않아요. 그쵸? 누가 빵집을 갔니? 누가 빵집을 갔는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내려오죠. 그쵸? 누가 더 빵을 먹니? 이런 뜻이죠. 근데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순이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 글 자체가 워낙에 좀 오묘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요약문 완성이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은 많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돌아와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철학은 결국 빵집을 누가 갔는지를 소유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누가 빵을 먹게 될지를 결정하고 어떤 상황에서 일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빵을 먹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와서 혹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힘들면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주잖아요. 철학적인 거죠.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물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우리는 왜 세금 냈는데 저 거지들한테 보내야 되느냐. 나중에 이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알게 되죠. 아, 철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으니 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본인들이 받는 혜택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주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철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천민자본주의적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서 철학의 부재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Beyond ever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모든 정치적 그리고 철학 정치적 경제적인 시스템 뒤에는 behind가 뭐뭐 뒤에란 뜻이죠. There's a philosophy, 철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we can be sure that, 우리는 대절을 명확하게 확실할 수 있죠. Somebody's paying attention to it, 누군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시스템이 20세기 초반, 중후반까지는 21세기 초반까지죠. 거의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여기 뒤에 숨어있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 정치도 마찬가지죠.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시스템이 좋을 것인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제가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는 다 철학적인 기반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어렵지만 누구나 철학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강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강 4번 한 대 가주세요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군 카투사들과 미군들과 이제 카투사 군대에 있을 때 미군한테 어느 자리로 와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나이트클럽을 많이 다녔었는데 미군들이 함께 나이트클럽을 많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클럽으로 홍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 미군한테 그랬죠. 야, 홍대로 와, 홍대로. 근데 이제 Hey, please come to 홍대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애가 그러면 택시를 딱 잡아탄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말이 서투니까 아저씨 홍대 가주세요. 근데 홍대를 홍대라고 발음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아저씨가 한대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전화하는데 여기는 언덕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완전 힐밖에 없어. 여기 어디야? 시골 같은 데서 전화를 한 거죠. 한양대 에리카 말고 그냥 서울 한양대도 밤 되면은 어두워요.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양대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택시 아저씨가 아니 이 미군들이 한양대로 가자 그래갖고 한대 그래서 그 순간 홍대를 한양대로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해서 아저씨 그게 아니라 홍대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금방 갈게요. 그래서 택시비를 엄청 쓰게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 실제 얘기고요. 글자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또 발음이 잘못되니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대학교가 나옵니다. 싱가포르 대학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문법을 기본으로 보세요. 글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원래 글 자체가 순서 추론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순서 추론 글은 기본으로 다시 한번 순서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사적 과정,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부분에서 중요했던 문법 중심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출발! The other day, 요전에 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택시를 불렀다. I hailed a taxi. Hail taxi! 한 거예요. I wanted to go to a research institute located on a campus of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제가 밑줄을 치는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함께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쭉 갈게요. 택시가 멈췄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외쳤죠.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please. 택시 드라이버. 그 사람은 한동안 100% 이 직업을 여러 해 동안 했었음이 틀림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죠. I don't know where it is. 그게 어딘지 몰라요. no라는 타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where it is의 문장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죠. where는 어디로 해석되는 의문사입니다. 그의 답변은 나를 놀래켰죠. 어떻게 거길 모르지? The university is old, well established. 상당히 오래됐으면서도 잘 형성된 학교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학교예요. 확실히 그는 had taken passengers there before. 이전에 승객들을 거기다 날랐었겠죠. I started to explain that it was the end of the express towards Jurong. 그것이 즉 대학교가 주롱반도를 향하는 주롱을 향하는 고속도로의 끝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말했습니다. 큰 웃음으로. NTU 말이군요. 그날 알게 됐죠. acronym,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약자, 약어 혹은 줄임말이 is sometimes better known than the original term from which it is derived. 실제 그 단어가 왔던 그런 원래 용어보다도 더 잘 알려지구나, 때때로는 알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구조로 해석을 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한마디로 뭐냐면 본인들이 대학생 싱가포르 사람들은 NTU 이렇게 부른 거죠. 홍대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홍익대학교 가주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홍대 하다가 고대 고신된지 고려된지 몰랐던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은 NTU 난양대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 위치를 알려주니까 홍대 말이요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제가 문법 사항들 몇 가지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칠판 좀 보면서 문법 두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과 수동이죠. 자, 능수동 내가 한 번도 안 알려주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능수동 이 글에서는 꽤나 중요한 게 몇 가지 보입니다. 능동의 경우에는 뭐뭐 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등장하게 되죠. 뭐뭐 하다의 의미라면, 수동의 의미라면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수동에는 뭐뭐 되어지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뒤에는 전치사구가 나오는 특징이 있죠. 능동과 수동의 구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쪽에 located는 locate가 원래 동사로 장소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institute, 우리 연구기관, 연구시설이라는 뜻인데, 연구기관이 지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자리 나와 있는 located는 pp, 즉 형용사가 돼서 수동입니다. 수동인 동시에 동사의 ed니까 능동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이미 여기 초록색 동사를 적어놨잖아요. 문장의 동사는 하나가 원칙이죠. 그럼 저쪽에 있는 located는 is located나 was located로 되면 문장이 맞지 않은 구조죠. 그래서 문장 능동 수동에서 첫 번째 포인트인 동시에 두 번째 surprise도 같이 봅시다. His answer, 그의 답변은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놀라게 했죠. 그 답변이 나를 놀라게 한 거야. 그러니까 능동이죠. 선생님 왜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능동은 뒤에 누가 온다?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고 적어놨잖아. 그럼 surprised me니까 나를 놀라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쪽에는 적어볼까요? 문법 문제로 만약에 His answer was surprised me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어 동사 일치로 뭐 둘이 맞는 것 같고 뭐 놀라지는 것 같고 나를 놀래킨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얘는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수동이 되어버리죠. 능동일 땐 뒤에 목적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얘가 들어가 있는 인상 수동이 되면 안 되니까 was를 뺀 상태. surprise의 능동 수동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능동 수동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문법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old and well established. 요거는 병렬 구조라서 같이 묶어 두시면 됩니다. old하고 establish 두 가지를 간 거니까. 근데 well이라고 하는 건 부사잖아. 부사가 established를 꾸며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구조는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하죠. 뒤에 있는 established와 old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같이 병렬이라는 점. 그리고 좀 더 헷갈리면 well이라는 녀석을 보라색의 부사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겉만 보고 old and goo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왜? establish가 형용사니까 이 자리는 부사가 돼서 꾸며줘야 되지. 그러면 저 자리를 good이라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칠판에다 좀 더 적어 볼 겁니다. 이쪽에다가 지운 상태에서 2번, 두 번째 from which it is derived. 우리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밑줄이에요. 그 밑줄 앞에 보면 the original term, 그냥 term이라고 쓰겠습니다. 용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선행사가 되고요. from which는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묶여지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니까요. 묶여지고 전치사 관계 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격과 선행사로 봤을 때 앞에 있는 from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목적 격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맞죠? to me, for you, of us처럼 전치사 다음에 목적 격을 쓰는 게 영어의 원칙이죠. 그런 다음에 선행사를 쓸 건데 영어의 위치는 선행사를 사람 사물 받게 되죠. 그래서 term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럼 문장은 이렇게 바뀌죠. from the term 용어로부터 그리고 it is derived 유래되어진다. 전치사구가 완성됐는데 이 전치사구의 위치는 랜덤할 수 있어요. 왜 뒤는 안 되겠습니까? 일로 뒤로 빼줄 수 있죠. 그러면 it is derived from the original ter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쁘게 다시 적어봤어요. It is derived from the original term. 그러면 it이라고 하는 것과 original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어니까 난양 기술 대학이라는 원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앞에 있는 it은 뭐냐면 acronym 약자인 NTU라는 단어죠. NTU라는 단어가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유래되어졌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 구조의 from which는 원래 문장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썼는데 앞에 있는 단어에 original term이라는 단어가 겹치잖아요. 그 단어 겹치는 상황에서 선행사는 두고 그리고 뒤에 있는 original term이 겹치잖아. 이만큼이. 그래서 얘를 얼렐렐렐렐레 그래서 위치로 바꿔준 형태예요. 근데 이 from 위치를 다시 앞으로 보낸 형태.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the term from which it is derived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기억해 두면 너무 좋고요.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시험 기간에 별로 시간이 없어. 그럼 기억해 두세요. from which라고. 아시겠어요? from which로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where는 안 돼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장소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명사를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from which를 이거 where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셔도 됩니다. 대신 from이 빠져서는 안 되죠. 빠지면 저 뒤로 보내주면 됩니다. 맨 뒤로 보냈을 때 위치를 that으로 바꾸는 건 괜찮지만 from that은 전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명확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네 가지 버라이어티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거 외울 시간에 단어 외우세요. 따르고 공부하세요. 수학해요. 개념을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지금 오늘 공부해서 3년 4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from which 다시 설명합니다. from은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which가 되면서 관계대명사 선행사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 the original term 큰 문제 없지. 그러면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om은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from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 that은 워낙에 많은 뜻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문법 공부하다 that 보면 화가 났잖아. 저것인지 그것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인지. 네이티브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from that 그러면 관계대명사 아니라 from that person, from that place처럼 단어가 안 끝난 것 같아. from that it, 헷갈려. 그래서 이때는 관계대명사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문법상 틀립니다. 대신 나왔다고 틀렸다고요? 요 때는 괜찮아요. from 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반드시 WH로 출발하는 which, who, whose, what과 같은 녀석만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많이 어렵지도 않은 우리 택시 아저씨, 우리 택시 아저씨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그런 문장에 내용이 나와 있는 문법을 철저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강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